네, 안녕하세요. 리본모어입니다. 지난달부터 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압도적인 그런 주도 업종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시황이 올해 매우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기에 더 기름을 끼워 얻는 그런 또 좋은 내용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 관련된 핵심 종목들을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용 도움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 한번 해주시고 또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 먼저 캡처해 봤는데요. 삼성이 중국에 무려 9.4조 원의 낸드 플래시 시설 추가 투자를 단행했던 모습을 전망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2017년에 이제 삼성이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짓고 투자한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낸드 플래시 큰 규모의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낸드 플래시를 공장을 더 짓는 이유는 올해에 5G 스마트폰이 더욱더 많이 팔릴 그런 원년이 될 것이고, 또 최근 2년 사이에 반도체 시장이 꺾였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다양한 그런 세계 굴지의 그런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뭐라 하는 것도 기업들의 그런 데이터 센터 그런 이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낸드 플래시 수요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그것 때문에 메모리 시장이 꺾였지만 다시 그것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또 신규 수요도 창출되다 보니 올해에는 그 수요들이 모두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랜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이것에 미리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중국 시안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저번 달에 알 수 있었죠. 여기에서 추가로 이제 전 세계 2위 랜드 플래시 기업인 키옥시아, 과거 도시바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작년 여름쯤에 정전 났었는데 이번엔 또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7일 날 화재 발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키옥시아가 이번 1분기 때에 생산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랜드 플래시 생산량의 약 4%를 이제 좀 손해보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 4%는 매우 크죠, 사실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점유율이 꺾이고, 그다음에 매출이 많이 꺾이게 되는 그런, 충분히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옥시아에게는 좋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실 랜드 시장에서 삼성이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그 아래에 2위부터 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촘촘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디램 시장에서는 워낙 옛날에 치킨 게임을 이겨내고 나서 지금은 막강한 3강 측에 SK 하이닉스, 삼성, 그다음에 마이크론 되어 있지만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 어렵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음, 낸드 플래시 이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 디램에서는 물론 매우 잘하고 있지만 낸드에서는 좀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낸드 사업에서 내내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낸드에서는 생산 수율에서 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게 기술력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작년에 이제 수율 개선을 위해서 심지어 낸드 사업 관련 인사를 대폭 교체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의 낸드 제품군 구성이 탄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매출 부진의 원인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물론 올해 낸드 플래시 시장이 매우 커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기회를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캐치하기 위해서 많은 또 신규 투자를 하겠지만, 예, 삼성전자보다는 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시장이 커져가는 그런 이제 흐름보다는 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적은 그런 이제 수준으로 캐파를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면 사실 SK 하이닉스 제품군은 이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용 랜드 플래시보다는 일반 소비자용 랜드 플래시, 이쪽 뭐 스마트폰이든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용할 수 있는 SSD 등 이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도 좀 크게 매출 내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제품군의 한계가 있고 수요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삼성은 좋은데 경쟁 업체인 키옥시아, 화재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설비 투자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 점유율 나와 있는데 작년 3분기 기준 봤을 때 삼성이 물론 1위이지만 D램 시장만큼 거의 뭐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압도적인 점유율은 아직은 아닙니다. 33% 비중이고 2위 키옥시아 18%,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인텔, SK 하이닉스. 보면 2위권부터 6위권의 기업들은 점유율이 촘촘하게 있어서 사실 누가 올해에 적정 단수, 그러니까 단수를 더 높일 수 있느냐, 누가 더 생산을 많이 하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2위부터 6위까지의 점유율 이 순위는 올해 매우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음,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D램 시장하고 다르게 낸드에서는 경쟁 업체들이 아직 도태되지 않고 많이 있으니까 이 지금 키옥시아와의 차이 33과 18의 차이인 15%보다도 더욱더 크게 늘리기 위한 그런 전략을 더 강하게 올해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현재 지금 이 표는 작년 3분기 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인데 보면 랜드 플래시는 이제 2D에서 3D로 넘어오면서 아파트처럼 이제 적층 단수를 높여가면서 성능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유행하고 있고 이게 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당연히 수율이 잘 나오면서 이 단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결국에는 살아남고 매출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수가 매우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현재 양산인데 지금 이 128단을 양산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2위권 기업인 도시바, 마이크론, 하이닉스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96단, 90단 쪽과 60단 이쪽에서 아직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단수도 당연히 앞서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훨씬 크게 앞서 있는 상황이죠, 지금요. 자, 이렇게 지금 올해의 랜드 플래시 수요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G 스마트폰의 개화 더 많이 팔릴 것이고요, 올해에는. 그리고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추가로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이런 신기술들이 더 올해에도 더욱더 그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잘 구현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낸드 플래시가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좋은 시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뭐 화재가 됐든 아니면 아까 SK하이닉스처럼 수율이 안 맞아서 투자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그에 대응하지 못하게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값은 이미 디램하고는 다르게 작년 여름 때 바닥을 찍고서 4달러에서 현재 4.42달러로 10% 이상 바닥권에서 올라간 모습이고 이 추세는 더 올해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상에서 낸드 플래시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디램은 아직은 하락 추세는 좀 멎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2.81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 이 고정거래 가격이 찍고 올라올 수 있을지 이 시그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미 뭐 반등 나온 걸로 이미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시그널이 이번 달이든 뭐 다음 달이든 반등 나와주면 더더욱더 주가의 상승 동력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더욱더 하위권, 2위권, 뭐 하위권의 격차 플레이어들의 과의 그런 격차를 더 넓히기 위해서 올해에도 낸드 플래시 투자를 매우 강하게, 그러니까 중국 시장 문제도 그렇고 할 것인데 오늘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 나온 내용 뭐냐면 이번 주 초, 저번 주까지 알려졌던 삼성이
올해에 아마 낸드 시장에서는 이 정도 아마 투자를 할 것이다. 예상했던 그것보다도 더욱더 2배 확대할 것이다라는 매우 강한 그런 호조가 되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메모리 생산 애초 계획보다 2배 확대, 장비 증설에 25조 원 투입이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온 내용 중에서 올해 삼성은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투자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래서 올해에 낸드 플래시가 110K, 여기서 K라는 거는 이제 K는 1000인데 1000, 1000 나타내는 부분이 우리가 킬로미터라고 해놨습니다. 킬로미터, 뭐 킬로그램, 이렇게 킬로가 1000인데요. 110K는 이제 월당 처리할 수 있는 웨이퍼 기준이 11만 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뜻인데 낸드 플래시가 11만 장, 뭐 D램하고 시스템 LSI 비메모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처리 양을 낸드 플래시 쪽에 하게끔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 구매 값을 매우 크게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메모리 투자가 올해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17조 원 예상했는데 지금 방금 오늘 나온 기사는 17조 원이 아니라 17조 원이 아니라 25조 원으로 내용이 나온 거죠. 더 증가된 거죠. 오늘 이 기사가 정말 맞다고 한다면 오늘까지 체크했던 많은 증권사들의 뭐 삼성, SK하이닉스, 뭐 또 다양한 장비 기업들, 소재 기업들의 추정했던 올해 매출액,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오늘 이 기사의 사실 여부인데요. 뭐 아마 이게 금액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예, 아마 올해 삼성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뭐 디레이미든 특히 낸드에서 하위 기업들과의 격차를 더 크게 늘려야 되는 최고차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사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나와 있고 보면 지금 장비 투자에서도요. 현재 오늘까지는 D램에서 5.5조 원, 뭐 낸드에서 5.1조 원이지만 이 수치도 오늘 기사를 통해서 실제 공식적 발표가 난다 한다면 이 그래프가 작년보다도 그래프 훨씬 증가하지만 이 그래프는 좀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게는 매우 큰 호재가 오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D램이 아닌 D램도 있겠지만 특히 낸드에서 초격차 전략을 할 텐데 핵심 수혜주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낸드에서 특히 이제 3D 낸드에서 적층 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반도체 공정률 중에서요. 특히 이 시각 공정과 이 증착 공정 이 두 가지에서 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이 공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공정인데요. 그럴 때에 이 시각과 반복 증착 쪽에서 단계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3D 낸드에 대한 시황이 좋아지고 이쪽에 대한 시설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 시각과 증착 쪽에서 많이 하는데 되게 시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3D 랜드에서는 건식 시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체를 사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건식 식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계 1위 NF3 삼브라질소 기업인 SK 머티리얼즈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렇게 그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SK 머티리얼즈는 조금 이제 차순위로 밀고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증착 공정에서 3D 낸드가 시장이 커지는 데에 아주 잘 대응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런 레퍼런스가 있으면서 올해
정말 큰 기대가 되는 종목 두 가지입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 IPS랑 테스입니다. 증착 공정이 뭔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이런 기술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차후에 물론 인터넷에서도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저도 반도체 쪽을 매우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라서 그동안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차후에 제가 이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반도체 뭐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설명, 반도체 전반적인 그런 업종에 대한 설명과 주요 용어들, 뭐 접근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차후에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증착 과정은 뭐냐면요. 이제 웨이퍼 위에 어떤 특정한 뭐 재료나 소재 같은 경우를 얇게 쌓아서 그래서 웨이퍼 위에 전자 회로를 만드는 공정을 우리가 증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 회로층은 매우 얇아요. 얇은데 3D 낸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처럼 이제 계속 이제 단수를 높여가면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90층, 100층, 뭐 150층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가면서 중력 때문에 무게 하중 때문에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또 각 층마다 매우 얇은 그런 층마다 그 층 사이사이에 각 회로 간에 구분도 해줘야 되고 전기 배선 같은 것도 회로도 연결도 해줘야 되고요. 또 보호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얇은 막들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하느냐 이 기술이 증착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방막, 얇은 막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입혔느냐가 반도체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고도의 증착 그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익 IPS와 테스가 잘하고 있죠. 물론 세계 1위는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사실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 증착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이것도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신 분들은 넘어가세요. LP CVD가 있고 PE CVD가 있고 또 ALD 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CV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이라고 해서 가스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증착하는 기술인데 이제 3D 낸드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LPCVD, PCVD, 그다음에 ALD 원자층 증착 방식 세 가지 중에서 이 3D 낸드의 성능을 잘 구현하기 위한 그런 증착 장비는요. 이 CVD라고 합니다. CVD에서 특히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PECVD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낮은 온도의 환경에서요. 이 PCVD 장비 안에다가 웨이퍼 넣어놓으면 장비 안에서 두 개의 가스가 서로 반응을 합니다. 웨이퍼에서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장비에 있는 이 플라즈마가 이 가스들이 반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가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빠르게 웨이퍼에서 증착 과정을 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 PCB를 이용해서 증착하게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또 그 방막, 이 얇은 막, 이 막 두께의 균일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용어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결론 말씀드리면 3D 낸드에서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이 방막 증착이라는 이 공정의 횟수가 더 증가하게 될 것인데 이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보니 삼성이 투자를 올해 낸드 쪽에 많이 하고 장비 구매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증착 공정을 하고 있는 장비도 더 많이 구매를 할 것이다. 이 증착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PE, CVD 기술인데 이 장비인데 이거를 이미 과거에도 잘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을 했고 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원익 IPS와 테스다. 그럼 상식적으로 장비 투자 삼성의 그런 비중이 커지게 되면 이 두 기업도 더 발주를 많이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까지는 더, 더 깊게 안 들어도 되고요. 사실 더 깊게 원하신다면 지금 이 용어, 이 증착이든 이 용어든 네이버에 치면 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보셔도 되고 저도 차후에 또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인 가입해서 테스트인데 제가 이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화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뭐 회원들이나 아니면 제 거 개인적인 투자를 할 때 종목들 아무거나 하지 않고요. 이렇게 약 100개 정도의 저만의 투자할 수 있는 스터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 유니버스 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이 종목들 내에서 저는 투자를 이어갑니다. 저 아무 종목에 투자 안 하거든요. 제가 이 종목들은 제가 다 개인적으로 스터디가 다 되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고 또 올해에 아, 작년보다 올해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크게 더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로만 선별해 놓은 그런 좀 부분이고 업종도 성장할 수 있는 업종만 구분해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볼게요. 보면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로 소팅해 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원익 IPS와 테스가 이렇게 상위권에 놓여 있는데요. 작년 2019년 연간 실적 대비 올해 2020년에 원익 IPS는요. 매출액은 55% 증가 전망, 영업이익은 무려 223%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런 뭐 디램뿐만 아니라 랜드 플래시 시장이 커져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 더 증가할 거라는 그런 전망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테스도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39% 증가될 수 있을 전망이고 영업이익이 228%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 모두 사실 퍼가 올해 예상되는 퍼가 뭐 13배, 14배 뭐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낮고 특히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원익 IP에서 테스트는 이런 시황뿐만 아니라 이런 실적 전망치를 포함해서도 좀 자신 있게 투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9월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2개월 사이에 3만 원에서 20% 이상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다. 사실 작년 제가 좀 차트를 키워보면요. 거의 지금 그냥 어림 잡아서 작년 평균 주가를 봤을 때 이 정도로 본다면 작년에 평균 주가가 대략 2만 원 5천 원대, 2만 6천 원대, 7천 원대 이 정도 라인인데 그렇죠? 이때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뭐 220%든 뭐 200%든 190%든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나는데 그럼 주가도 밸류에이션 받았을 때 최소한 2만 5천 원대보다 작년 2만 5천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왜냐면 주가는 이익의 함수니까요. 시간차가 있겠지만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주가가 저는 또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로 본다 한다면 원익 IPS 올해 주가 최소한 또 한 4만 원대 후반과 5만 원까지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3만 6천 원도 지금 오늘까지 차트 봤을 때는 많이 높아 있지만 더 미래를 본다 한다면 4만 원대 후반, 5만 원대 목표가를 본다 한다면 높지는 않은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테스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똑같이 올랐는데 이 종목도 작년 한 해 동안의 평균 주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17,000원, 뭐 2만 원도 이 정도 밴드 내에 있겠네요. 평균 주가가 대략적으로. 테스도 마찬가지의 그런 논리들로 인해서 주가가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배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80%, 90% 올랐다 하더라도 작년 평균 대비해서 그 정도 한다면 주가가 3만 원대 중반, 3만 원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2만 6천 원. 어,
그리고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지금요. 특히 뭐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땡기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래서 이제 원익 IPS와 테스는 두 종목을요, 그냥 쌍으로 같이 짝을 맞춰서 보시고, 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요, 목표가를 일단은 지금 주가보다도 최소한 50% 이상 더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중장기 투자를 봤을 때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뭐 원테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제 차트에서는 이 20선이 분홍색 선인데 이 21선만 깨지 않는다 한다면 더 보유, 신규 투자 관점이고요. 여기 깨면 뭐 로스컷 하면 되는 거죠.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요. 그리고 뭐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이 21선 35,000원 라인 깨면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또 그 아래서 또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지금 사서 그냥 주가가 빠지든 말든 올해 말까지 그냥 쭉 두고 가셔도 원익 IPS 테스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 투자 전망하시는 분들도 21선 깨면 뭐 정리하지라는 그런 관점 봤을 때, 뭐 지금 주가 대비해서 그 로스컷 그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비중이 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한다면 투자할 만하죠. 타이밍 측면에서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에서는 단기든 중장기든 다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라인이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익아이 페이스와 테스 또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또 한번 또 추가적인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내용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감사합니다.